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의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한정판 제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리셀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조사 내용 좀 알려주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개인 간 거래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매 플랫폼은 판매 회원의 제품을 검수하고 구매 회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검수 과정에서 피해가 좀 늘고 있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재판매 플랫폼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4개사의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 재판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거래되는 상품 가격의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거래 수수료는 받고 있는데 소비자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나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4건인데요. 2022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251.3%나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아무래도 품질 하자가 52.1%로 가장 많았고 품목으로 봤을 때에는 운동화 관련된 게 64.4%로 또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불만이나 피해들이 주로 접수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판매 플랫폼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일단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 정도 됐고요. 연령대별로 봤을 때에는 30대 거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불만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쭤봤는데 응답자의 20.5%, 약 5분의 1 정도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을 했고 그러한 경험을 한 주요 사유는 검수와 관련된 불량이 많았다는 게 46.13%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당했다든지 거래가 취소돼서 페널티를 좀 너무 많이 부과받았다는 순으로 불만이나 피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검수와 관련된 기준이 분쟁도 많고 불만도 많은 부분인데요. 검수 관련 분쟁 기준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플랫폼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은 크림하고 솔드아웃 2곳이었고요. 스탁엑스나 아웃오브스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너무 기준이 일반적이어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재판매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제 페널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페널티와 보상 정책 관련해서는 어땠나요? 저희가 4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래가 취소됐을 때 취소되는 사유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거래되는 상품 가격의 5에서 15%를 페널티 명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취소로 이제 피해를 보는 건 구매자 입장인데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은 페널티보다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 과실이 없는 상태로 거래가 취소당했을 때 크림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이제 부과한 페널티의 절반을 이제 구매자에게 포인트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었고 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비스 중에 물품 보관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크림하고 솔드아웃은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용 요금을 30일 단위로 이제 결제해가지고 물품 보관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물품 보관 서비스는 이제 플랫폼이 미리 상품 검수가 완료된 상품을 플랫폼이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제 구매자가 나중에 구매하겠다고 하고 대금을 내면은 플랫폼에서 즉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보관 서비스 계약은 이제 소비자 관련된 보호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은 기간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도의 이용 계약을 이 보관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도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약관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대 미성년자를 위한 뭐 안전장치 같은 것들은 어땠습니까?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10대 거래 횟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에 한 6.38회 정도로 많이 거래를 했고 거래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봤을 때 156만 2,900원까지 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데요. 재판매 플랫폼 내 미성년자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지만 결제 과정과 이제 거래 과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거래여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은 통신판매 중개업자인 재판매 플랫폼이 미성년자 거래에 관련해서 고지를 해야 될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매 플랫폼 이용의 구조상 판매자는 판매 관련 글을 자유롭게 게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거래에서 이제 그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림하고 아웃오브스탁 사업자는 약관에 이게 어찌됐건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에 플랫폼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고,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뭐 처리기구 운영한다 이 정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어서 좀 더 플랫폼이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의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팍입니다.